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그제 치러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한 보수교육계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러한 교육감 선거 결과가 지역 주민의 선택이라는 데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당선된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의 득표에 비해서 난립된 보수 후보표의 합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보수 후보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며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한 안양옥 교총 회장의 말입니다.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직선제입니다. 직접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하. 민주주의의 원리에는 물론 직접적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사실상 간선제도 있고 임명제도 있고 많은 제도 안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원리입니다. 그런데 꼭 직접적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나치게 민주화의 기본 원리만 작동하는데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직접적 민주주의 이 직선제를 하게 되면 정치적 소용돌이에 학교 현장이나 모든 구성원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직선제를 실시한 이후에 정말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학교가 빠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교육감들의 직선제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되시고 난 다음에는 자신들 개인일 수도 있고 그 일정 부분의 집단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실험학교적 정책들을 무차별로 각 지역별로 학교 현장에 내려보냅니다. 그럼 학교 현장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안 되면서 가르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교육감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김정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임명제 중심의 교육감 제도는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아울러 교육 혁신을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자주성은 임명제와 달리 임명제는 이미 7, 80년대에 옛날 대한교련 시절에 돗자리 사건도 알 수 있듯이 거의 정치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던 게 교육이었고 교육이 그야말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돼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까지 간선제를 거친 다음에 직선제에 와서 비로소 교육이 스스로의 자주성을 가지고 아까 안영욱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학생들에게 협력을 강조하고 그나마 학교에서의 수평적 권력 구조를 강조하면서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 사회에 기초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또한 교육감 직선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교육 현장에다가 쏟아낸다. 현실 고려하지 않고. 그랬다가 또 다른 교육감이 오면 정책이 또 바뀌어버리고 오락가락하더라. 이 문제점 지적하셨어요. 과연 실험적이었고 파격적이었는지 드무들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이고 파격적이었다면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이주호 장관이 실시했던 아무 때나 교육과정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특권학교 자유형 사립부 세우면서 학교 현장을 정말로 고교 서열화 체제로 세웠던 그런 학생들을 또는 교육을 실험 체제로 만들었던 정책이 문제였던 거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그 체제가 소위 학교 혁신이고 혁신학교 체제였습니다. 특히 혁신학교는
일부 6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시행을 시작해서 예. 쭉 시행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의 그 동경을 받았고 예. 진보교육감이 아닌 지역에서도 예. 진보교육감 지역의 교육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학교 선호 현상. 교육감이 바뀌니까 이 정책을 바꿨던 지역은 오직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서울이었고 그 서울에 문용린 교육감 이번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석패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인천시장 자리를 1.7% 차이로 새누리당에 빼앗기고 불과 0.9%포인트가 부족해 경기지사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이른바 경인라인이 무너지면서 서울시장 압승도 빛이 바랜 모양새입니다. 당내에서는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서 밝힌 말입니다. 글쎄요,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저도 패배를 했습니다. 예. 무소속 목포시장이 처음으로 당선됐는데요. 예. 이제 그 광주에서 강원태, 이용섭 두 후보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예. 무소속 연대를 하니까 무섭게 그 바람이 또 무소속 연대로 전남북으로 퍼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무소속도 새정치민주연합 아니냐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물론 패배한 저로서 변명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네. 그런 반성의 의미로 더 크게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들으셨겠지만 보좌관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알 텐데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강윤의 오늘은 특히 쌍방향 소통이 무서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정가 소식 전해주는 한국일보 국회 출입하는 양정대 기자라고 있어요. 네네. 알죠, 양정대. 네. 옛날에 야당 도치보다 지금 새누리당 반장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저기 하면서 청취자 질문을 돌발 질문 하나씩 하거든요. 네네. 지금 2개 들어왔어요. 다른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꼭 여쭤봐달래요. 좀 많이 화가 나신 분이시네요.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두 공동대표 이대로 둬야 합니까? 좀 따끔하게 이 민심을 느껴야 되고 본인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설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 두 대표의 전략 공천 문제 그리고 중앙당에서 선거를 지휘 감독하는데 예. 전혀 효과적인 그런 것을 잘못했다 예. 하는 것을 지적했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할 7.30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두 대표께서도 그런 저의 지적이나 언론의 지적을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두 대표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건 늘 두 대표가 예. 조금 너무 물컹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윤장현 후보의 당선으로 기사회생한 안철수 대표는 그러나 광주의 소소한 승리와 경기 인천의 막급한 패배를 맞바꾸었다는 당내 여론 앞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KBS를 장악하려던 차원에서 축출된 정윤주 사장과는 달리 길환영 사장은 직원 등의 구성원에 의해 쫓겨난 첫 번째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KBS 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사회는 공모를 거쳐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KBS 새노조 권오현 위원장은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KBS 사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차기 사장을 누가 오게 됐느냐 이것 하나와 또 KBS의 이 사장 선출, 사장 임명 시스템을 이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남는데 직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이사회 결정이 앞으로 KBS 사장 누가 오더라도 보도와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사장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결정이었다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제 사장의 선임 방식, 지배구조를 바꾸는 과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보도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숙제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KBS의 나름대로 불문율, 그러니까 적어도 정권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보도의 공정성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불문율이 일단 마련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선거 종료 발표한 출구조사와 예측조사도 주요 지역에서 비껴나갔습니다. 순위가 뒤바뀐 곳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장부경 뉴스PD가 보도합니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와 JTBC의 예측조사 결과를 실제 득표율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경합으로 분류하면서도 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2%포인트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개표 내내 앞서가며 김진표 후보를 0.8%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충남도 접전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민주연합 안희정 후보와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득표율 격차가 8.2%포인트였습니다. 6.5%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판세가 안정적이어서 오차 확률이 적었던 영호남 지역에서도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컸습니다. 울산의 경우 출구조사에서 예상 득표율 격차가 실제 득표율 격차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전북은 예상 득표율 격차가 실제 득표율 격차보다 5.5%포인트 컸습니다. 교육감 출구조사에서는 2위를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전교육감 선거의 경우 출구조사에서 2위로 예상한 후보가 실제로는 3위로 나타났고 경남에서도 출구조사의 2위와 실제 개표로 확인된 2위 후보자가 달랐습니다. JTBC는 출구조사가 아닌 예측조사를 일부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4곳을 조사했지만 인천과 부산 2곳의 당선자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인천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5.8%포인트 차이로 당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정북 후보가 1.8%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오차가 7.6%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에서는 오차가 더 컸습니다. 오거돈 후보의 7.4%포인트 차 승리를 예측했지만 서병수 후보가 1.4%포인트 차로 당선됐습니다. 오차가 무려 8.8%포인트였습니다. 여론조사보다 더 정교하다는 출구조사와 예측조사까지 틀리게 나타나는 상황은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